안녕하세요.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모두의 채용 톡톡 한가인입니다. 오늘은 코오롱 글로텍의 채용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영업, 경영지원, R&D, 생산기술 관리 부문에 채용 연계형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은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접수 마감은 3월 19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전국 일자리 톡톡입니다. 전국 일자리 톡톡 오늘은 경기도 이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태훈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무관 이태원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코스맥스 MBT로 근무 예정지는 이천시 마장면 덕평로에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업체로 현지 근로자 수가 약 500여 명이 되는 중견기업입니다. 이번에 생산 포장직, 생산 오퍼레이터를 각각 10명씩 뽑고 있으며 학력 및 경력은 무관합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하여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이천 대부분의 지역에서 운행되는 통근버스와 남자 기숙사가 있습니다. 급여는 생산 포장직은 2,500만 원, 생산 오퍼레이터는 3천만 원이며 성과 포상금, 분기 포상금 외 명절 선물 등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접수 마감은 4월 21일까지이긴 하나 면접 진행을 이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어 면접일은 내일인 3월 8일입니다. 면접을 희망하시는 분은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면접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력서를 구비하여 이천 여성회관 3층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면접 참여가 힘드신 분은 담당자 번호 031-634-2958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MBT 급여는 생산 포장직은 2,500만 원, 생산 오퍼레이터는 3천만 원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천 여성회관 3층으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이어갈까요? 네, 다음 소식은 농업회사 법인 팜8입니다. 이천시 김상비로에 위치한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 기업으로 이번에 총무 및 일반 사무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생산 소모품 관리, 생산 수율 관리, 문서 관리 등이며 선임자와 함께 근무하기에 업무 강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력 및 학력은 무관하며 1년 이상의 경력, 문서 작성 가능자, 운전면허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통근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급여는 월급 250만 원 이상이며 임금 협의는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3월 31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워크넷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고용센터 취업지원팀에서 채용 대행을 하고 있으니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 전화 031-644-3805 혹은 3806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시 진상미로에 위치한 기업 팜에이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천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태훈 주무관이었습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부산 경남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정욱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정욱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처음 소개해드릴 곳은 경남 지역의 구인기업입니다. 경남 양산시 북부동에 위치한 대성산업개발 주식회사인데요. 대성산업개발 주식회사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체입니다. 대성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는 현재 건축안전기사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일괄 서류 업무 등입니다. 근무 시간은 주 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연봉은 4천만 원 이상 6천만 원 이하로 협의 가능합니다. 근무 예정지는 부산 연제구 거제동의 사업체 지사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 4년제 대졸 이하이며 경력은 무관하나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직원 복리후생으로는 차량 유지비 지원, 기숙사 제공, 중식비 지급이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3월 31일까지이므로 지원 의사가 있으신 분은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성산업개발 주식회사 연봉 4천에서 6천 이상의 건축 안전기사를 모집하는 공고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구인 소식도 전해주시죠. 다음으로 부산 지역 구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 강서구 화전동에 위치한 진우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인데요. 진우 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선박 엔진 부품, 산업기계 등 선박 구성 부분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무역업체입니다. 진우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는 현재 사무보조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영업부 구매 업무 및 서류 정리, 전산자료 입력, 문서 작성 등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나 영어 가능자 우대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연봉은 2,800만 원 이상입니다. 직원 복리후생으로는 차량 유지비와 중식비, 교통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3월 19일까지이므로 지원 의사가 있으신 분은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산의 사무보조원 구인 공고였습니다. 연봉 2,800만 원 이상, 영어 가능자 우대하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지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정욱 주무관이었습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국 곳곳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전국 일자리 톡톡. 이번에 연결할 지역은 전북입니다.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박종광 주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센터 박종광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을 준비하셨나요? 예, 첫 번째 기업은 주식회사 오디텍입니다. 전북 완주군 완주 산단에 있으며 중소기업청 주관 월드클래스 300기업에 선정되는 등 광반도체, 전력반도체, 광소자, 광센서 모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설비 유지 보수 6명을 모집하는데요. 하는 일은 반도체 설비 유지 보수입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나 관련 직종 경력자, 공조운행동 산업기사, 가스 산업기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이연물 산업기사 혹은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임금은 월급 300만 원 이상이며 협의 가능합니다. 연장, 야간수당 등 포함하면 연봉으로 3,700만 원 이상입니다. 근무 형태는 2교대입니다.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5월 1일까지 이력서를 워크넷을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소기업청 주관 월드클래스 300기업에 선정된 오디텍 구인 공고였습니다. 다음 소식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기업은 주식회사 유니온시티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으며 전라북도 유망 중소기업, 선도기업, 스타기업으로서 종합폴, 교통, 신호등주, 버스 쉘터, 펜스, 난간, 파고라, 육교 설계, 제작,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강급자재 납품 관리직 2명을 모집하는데요. 하는 일은 강급자재 납품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학력은 전문대 조리상, 경력은 1년 이상입니다. 헤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요. 임금은 월급 236만 원 이상이며 협의 가능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3월 17일까지 워크넷 채용 공고를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을 워크넷으로 입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캐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전주 팔복동 소재 기업 구인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박종광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일자리 톡톡 함께하셨고요. 지금부터는 나만 알고 싶은 취업 전략을 만나보는 시간 비밀노트 톡톡이 이어집니다. 톡톡.
네, 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마이멘토의 류수환 취업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러시네요. 앞으로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소장님이 은행권 취업에 있어서 정말 유명하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을 소개해 주시나요? 제가 저를 유명하다고 이렇게 소개해 주시니까 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냥 듣기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기업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거냐 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나와서 하나은행 1차 면접과 관련해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하나은행 채용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하나은행 1차 면접을 보신 분들은 이제 1차 면접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마 빠르면 이번 주에 나올 것 같고요. 네. 결과가. 그럼 빠르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최종 면접, 임원 면접이 있을 텐데 하나은행이 이제 3월 중순에 이제 임원 면접을 본다고 공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다음 주부터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은행을 포함해가지고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하나은행을 포함해가지고 물론 은행권 중에 면접을 한 번만 보고 최종 면접 겸 1차 면접 겸 해서 한 번만 보고 끝나는 곳도 있는데 1차 면접하고 최종 면접을 나누어서 보는 경우에 우리 임원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 임원 면접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취준생분들, 지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은행권 임원 면접 예.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예. 어떻게 진행되나요? 1차 면접 우리가 그 면접을 여러 번 가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면접을 가보면 1차 면접 때도 뭐 실무자 면접 또는 뭐 직무 역량 면접 또는 뭐 인성 면접 이런 네이밍을 붙여서 면접관들이 질문하고 지원자들이 답변하는 이런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는 그런 면접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접들을 통상 인성 면접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실무자 면접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형식과 임원 면접은 거의 99.9% 동일하게 진행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1차 면접 때는 뭐 세일즈 면접도 하고 PT 면접도 하고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면접 종류별로 여러 가지를 보는데 임원 면접에서는 그렇게 세일즈 면접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오로지 면접관 임원분들이 질문하고 지원자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그런 면접 형태로만 진행되고 근데 이제 이게 다대 면접일 수도 있고 다대 1 면접일 수도 있는데 네. 다대 1 면접일 앞쪽에 이제 다가 면접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대 다 면접은 뭐 면접관도 여러 분, 지원자도 여러 명 이렇게 이제 면접 보는 거고 다대 1 면접은 면접관은 여러 명, 지원자는 한 명 이렇게 보는 면접인데 은행권에서는 아직 임원 면접에서 다대 1 면접을 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99.99% 지금까지는 제 기억상으로 전부 다 다대 다 면접으로 진행이 됐으니까 다대 다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라든가 기본 뭐 은행원이 되는 그 기본 인성 질문이라든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런 면접 형태로 이제 임원 면접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와, 근데 이 임원 면접이라고 생각하면은 뭔가 고위 관리직 분들이 막 양복 입고 등장하실 것 같고 뭔가 좀 맞습니다. 딱딱해 보이고 맞습니다. 긴장되고 약간 무섭거든요. 맞습니다. 취준생들도 정말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할 것 같아요. 예. 어떤 유형들의 질문을 좀 하는지 그렇죠. 살펴보고 싶은데 예. 좀 유형별로 볼까요? 예, 오늘 제가 이제 나와서 이제 설명드릴 게 그 부분인데요. 예. 금방 우리 MC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 좀 딱딱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실제로 저도 이제 제가 은행에서 근무를 하면서 인사부에서 근무를 할 때 말이죠. 예. 제가 임원 면접도 들어가 보고 뭐 실무자 면접을 위주로 들어갔습니다만은 임원분들께서 오늘 잠깐 뭐 내가 뭐 어떤 급한 일이 있으니까 뭐 유 부부장이 와서 내 대신 뭐 면접을 잠깐 봐달라 이렇게 하면 제가 들어가서 이제 임원 면접도 들어가서 평가를 하는데 지원자인 학생분들의 입장에서 이 임원 면접에 들어가면 그 포스가 그 면접장의 그 포스가 진짜 가만 앉아 있어도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포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답변 연습을 많이 해도요, 이 실전 감각과 실제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한번 보면 그런 포스 있는 그런 장소에서 한번 서 보면 또는 앉아 있어 보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면접에 대한 훈련이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그 변수 중에 면접의 변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원자분들이 임원 면접 갈 때 지원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유형 네.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좀 골라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1차 실무진 면접과 2차 임원 면접은 네. 같은 겁니까? 같게 봅니까? 다르게 봅니까? 공통점과 오.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거든요. 예.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면, 제가 아까도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1차 면접에서 실무진 면접에서 면접관이 질문하고 지원자가 답변하는 이런 유형의 질문과 그 면접 형태와 동일하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다만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이 면접관들의 나이가 다릅니다. 나이요? 예. 1차 실무진 면접에서는 이제 그 지원자분들이 가시기에 보면 1차 실무진 면접의 면접관들은 40대 초중반 정도 수준이라면 2차 임원 면접에서는 50대 중후반 정도의 임원분들이 나오니까요. 50대 중반 전후에서. 그래서 이 나이가 다르다고 하는 거는 그 평가하는 기준이라든가 또 어떤 인식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다를 수가 있으니까 요 면접관들의 연령대가 다르다는 것 이외에 나머지 질문의 유형이라든가 이런 유형에서는 뭐 약간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 면접관의 연령대가 다르다라고 하는 게 이게 또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그럼 여러분들은 40대 초반의 어떤 어른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들의 화법이 있을 거고, 50대 중반에, 그러니까 우리 취준생분들의 경우에 아버지 세대쯤 될 텐데요. 이 50대 중반의 어른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들의 화법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때 1차 면접하고 2차 면접을 조금 차이를 둘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서 이거는 임원 면접에서 면접관 연령대가 이러니까 나는 이런 화법으로 좀 대화를 나눠야 되겠다, 이런 화법으로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고민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 그 이외에 나머지 차이점은 거의 없다, 그 1차 실무진 면접하고 똑같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약간 큰아버지랑 대화하는 느낌으로의 화법을 좀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런 화법을 여러분들, 우리 지원자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제가 지원자분들, 우리 취준생분들에게 면접 준비가 좀 진짜 부족하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평상시에 좀 어르신 분들, 연배가 차이가 나는 분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나눠봐라. 그러면 알게 모르게 그게 면접 준비가 된다라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도 하죠. 네. 좋은 전략이 될 수 네,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취준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 유형 중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차 실무진 면접 때 했던 자기소개를 그대로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거든요. 네, 저도 궁금해요. 1차 때 했던 자기소개 그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대로도 됩니다. 오. 되고요. 되는데 문제 이제 그대로 하는 것보다 그대로 하지 않는 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약간 큰아버지 화법으로 돌려서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그 1차 면접 때, 예. 1차 면접 때 이렇게 이제 그 우리 지원자들이 자기소개를 하는 걸 들어보면 조금 신세대 틱하게, 지금 MZ 세대 틱하게 이런 어떤 언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40대 초반의 1차 면접관들은 충분히 그 듣고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가수가 뭐 아이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30년 전의 가수를 좋아할 수도 있는데, 1차 면접관들은 여러분들과 세대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우리 지원자분들과. 근데 2차 면접관들은 여러분들하고 세대 차이가 한 세대는 온전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포인트를 두면,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1차 면접 때 자기소개 버전이 조금 세대를 초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2차 면접 때도 써도 되고요. 근데 1차 면접 때 자기소개했던 그 부분이 조금 세대를 대별할 수 있는, 세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조금 수정하거나 2차 면접관들이 들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언어나 그런 표현, 그런 어떤 소개를 좀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렇군요. 네. 경우에 따라서 좀 점잖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세 번째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죠. 취준생들의 질문입니다. 1차 실무진 면접 때 면접관과 동일한 면접관도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같은 면접관일 수도 있어요? 예, 요게 이제 무슨 우리 학생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 질문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차 면접 때 가면은 면접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면접관들이 나오는데 그 분들 중에 어떤 특정한 분은 2차 면접 때, 그러니까 최종 면접 때도 면접관으로 참여하십니까? 네. 라고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면접관 1차 면접관과 2차 면접관이 완전히 이렇게 동떨어진 어떤 면접관으로 구성이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교집합으로 이렇게 엮이는 부분이 있는지 이 질문인데요. 통상적으로 이건 동떨어진 이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1차 면접관 중에서 조금 1차 면접관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1차 면접 때 들어갔을 때 특히 인성 면접과 관련해서 들어갔을 때 그중에 연배가 있는 면접관이 있다면 네. 그분 정도는 최종 면접에서도 나오실 수 있습니다. 최종 면접에서도 면접관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임원 면접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이제 임원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장급 이상이면 들어갈 수 있는 면접이기 때문에 부장급 중에서 조금 고참 부장님이 1차 면접관으로 참여했다 그러면 그분은 2차 면접관으로 같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이제 그게 인사 또는 HR 인사 부장님 정도 되는 요 정도 수준이면 1차, 2차 면접관에서 동시에 같이 면접관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같이 나와야 되는 또 같이 나오는 게 어떤 면접관 이 인사적인 채용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이유가 1차 면접과 2차 면접의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 1차 면접과 동일한 면접관이 2차 면접관으로 나오면 그분은 1차 면접 때 여러분들을 봤던 그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기억을 하고 같이 동시에 같이 평가를 할 수 있는 연결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면접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얼마든지라고 하는 그런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명 정도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고 한 명이 생기거나 아니면 아예 동떨어지거나 요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면접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완전히 다른 이미지로 비춰지면 내가 지난번에 봤던 그 사람이 맞나? 그렇죠. 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 알겠습니다. 그 포인트입니다. 아주 네. 정확한 포인트죠. 네, 다음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1차 면접보다 2차 면접이 더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요 부분은 예. 1차 면접보다 2차 면접이 더 중요한가요? 요 질문은 이제 우리가 평가하는 방식에서 리셋 방식이냐 뭐 아니면 그 누계 방식이냐라고 하는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리셋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 봤던 전형 절차를 전부 다 이제 깡그리 평가 점수를 무시하고 지금 보고 있는 요 전형에 대해서 점수를 주어서 이제 합부를 평가하는 요 방식을 리셋 평가라고 하는데 1차 면접 때까지 점수를 완전히 리셋을 시키고 최종 면접만 가지고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는 경우 이런 네. 경우가 이제 리셋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2차 면접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 리셋 방식이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리셋 방식에 반대되는 개념이 누계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서류 전형부터 계속 그 등수와 점수가 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 합산 점수로 이 현재 전형의 그 합부를 발표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합산 방식, 누계 방식에서는 2차 면접이 그렇게 1차 면접보다 크게 중요하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면접은 우리 지원자분들은 최종 면접을 가게 되면 이번 하나은행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 지금 보고 있는 면접 전형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이게 누계 방식이냐 리셋 방식이냐에 따라 가지고 전략적인 어떤 포지셔닝 그런 어떤 전략적인 계획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취준생들 꿀팁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가보겠습니다. 1차 면접관과 2차 면접관의 평가가 정반대일 수도 있나요? 예.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정반대인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참 좀 골치 아픈 질문이죠. 예. 그런데 우리 학생분들이 요 질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주 하는 질문은 아닌데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1차 면접 때 최종 면접을 가려고 그러면 일단 1차 면접을 통과해야 되니까 1차 면접 때 어떤 그 면접관들의 평가 점수가 홍길동이라고 하는 지원자에 대해서 90점, 평균이 90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점수로, 높은 등수로 이제 최종 면접에 올라갔죠. 그런데 최종 면접관들이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 지원자를 보니까 영 아니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 그래서 최종 면접 보는 학생들 중에 최하위 점수와 최하위 등수를 주는 방식.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그 어떤 1차 면접관들이 보는 시각과 2차 면접관들이 보는 시각이 동떨어진 정반대의 경우가 생기게 되죠. 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냐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럼 처리하냐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해당 기업이나 해당 은행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방침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죠. 누계 방식이든 리셋 방식이든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경우에는 네. 1차 면접관하고 2차 면접관이 대부분 이 조율을 해서 어느 한쪽에서 그래 결국은 이 홍길동이라는 지원자는 이런 점수를 맞았으니까 합격이 돼야 된다, 뭐 또는 불합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내부 기준에 따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처리되는 게 보통입니다. 네, 오늘 깊이 있는 내용들을 네. 많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종 면접에서 탈락하면 그 다음 전역에 다시 지원하면 서류부터 탈락한다라는 속설이 있거든요. 네, 이 속설이죠. 제가 이 취준생 시절부터 많이 이렇게 겪었던 들어보셨죠? 내용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100% 속설입니다. 속설인가요? 예. 절대로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네.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해당 은행이나 해당 기업에 최종 합격하는 경우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네. 그만큼 그 해당 은행의 인재상에 가까이 와 있구나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신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꼭 다시 지원하셔서 그 다음에는 최종 면접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취준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 간단하게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곧 하나은행 최종 면접 대상자, 그러니까 1차 면접 결과가 이제 곧 발표나겠죠. 지금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지나면서 결과가 기다려질 텐데요. 전부 다 모두 합격하셔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있을 이 하나은행 임원 면접, 또 우리 은행권 상반기 채용 면접에서 여러분들 전부 다 윈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마이멘토의 류수환 취업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톡톡!